자, 이제부터는 대입 성공을 위한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되어야 지원 가능한가라고 해서 제가 수시와 정시로 구분해서 지원 가능한 점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올해 25학년도죠. 자, 이 타이밍에는요, 24학년도 자료가 공식적으로 정리되어서 발표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대학 어디 가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22학년도, 23학년도, 즉 작년이 아니라 그 이전 연도의 두 개 거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학과를 다 보여드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모두 70% 컷에 해당하는 점수들이에요.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합격한 학생의 최종 등록자 기준에 1등부터 100%까지 해당하는 그 중에 70%에 해당하는 점수를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합격한 학생들을 학생부 성적을 다시 재정렬해서 70%에 해당하는 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 합격한 순서대로 봤을 때 최종 등록자의 70%에 해당하는 점수를 공개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합격한 학생이 일반 고학생인지 또는 특목자사고의 학생인지에 따라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왜곡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여러분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경희대 입학처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막 OX가 찍혀 있어요. 학과마다 다 돼 있는데 보시면 앞에 1점 초반대에 동그라미가 있다가 갑자기 좀 쉬었다가 한 3, 4등급에도 동그라미들이 막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교적 교육과정의 특이성이 있어서 뭔가 비교과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낮은 점수도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비교적 뒤에 있구나.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한 일반고 학생들은 1점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경희대 입학처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한 70% 컷의 학생부 점수, 그걸 학교별로 좀 평균을 냈어요. 평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높은 점수도 내려가고 낮은 점수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라인까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학교들은 여러분 좀 더 개인적으로 찾아보기. 네. 보시면 서울대가 빠졌죠. 서울대는 왜 없어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 특징들이 교과 전형은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 없어도 이미 서류상으로 충분히 또는 면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있는 편입니다. 자, 점수들이 다 어떻나요? 지금 인문계를 보고 계시는데 거의 1점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문계 종합입니다. 자, 앞 페이지에 비해서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나요? 네. 2점대이긴 한데요. 이 점수 너무 유리하게 자기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균관대 학과 모집의 경우는 3.37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저 합격한 학생이 딱 걸린 학생은 어떤 학생일 확률이 높아요? 네. 특목자사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학생들은요, 거의 1점대여야 가능하고요. 그나마 고려대의 경우는 이제 종합의 경우를 감안을 한다면 고대는 종합이 수능 체제가 비교적 깐깐하다 보니까 2점대 초중반도 붙더라라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와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은 확실히 1점대 학생들입니다. 자, 한양대는 더 높아요. 왜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가 없다 보면 매우 높은 점수가 필요합니다. 자, 종합입니다. 확실히 교과 전형에 비해서 점수가 2점대, 3점대로 시작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고대 학업 우수는 작년까지는 단계형이었어요.
학생들이 수능 후에 내 면접장 가야지 말아야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수능 최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 학생들도 꽤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 올해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그 부분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치한 약수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대 라인들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입니다. 자, 제가 윗줄에 지금 어떻게 써놨습니까? 일반과 지역을요, 전체적인 70% 컷에 걸려있는 점수를 확인해 보니 1.00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데는 1.42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확실히 그보단 낮은 편입니다. 1.09에서 1.52 정도 일반 전형보다 확실히 낮다라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비교적 완화돼서 좀 낮으면 거의 내신 성적으로 붙는 70% 컷은 1.0에 가깝습니다. 수능 최저가 세요. 비교적 사합 5 같은 경우 영남대의 경우는 교과 전형이 1.42 정도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합입니다. 종합은 확실히 같은 요령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교과에 비해서 종합은 비교과로 뭔가 커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래쪽 보세요. 아주대가 2.35, 경북대가 2.19구나. 아무나 다 써볼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그러면서 교육과정도 좀 탄탄한 학교의 학생들이 뽑혀서 그 점수들의 학생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국 자사고랄지 프로그램이 비교적 매우 좋은 자사고 학생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치대입니다. 자, 치대는 의대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더 점수는 내려오긴 합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단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내려오면요, 점수가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수능 최저가 또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컷이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만한 내신 성적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 전형으로 치예를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합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도 이렇습니다. 경북대가 2.11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컷이 낮은 편입니다. 자, 약학입니다. 약학 교과입니다. 제가 다 실어드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상위학과, 하위학과. 그리고 제가 일반과 지역인재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는 지역인재는 자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일반 전형 중심으로 좀 제가 정리한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도 보시면 확실히 교과보다는 좀 낮고요. 일반 전형보다는 컷이 지역인재가 좀 더 낮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의입니다. 한의의 교과. 앞에서 봤던 의대, 치대, 약대보다는 비교적 수능 최저가 또 낮아요. 수능 최저 낮으니까 합격 컷은 다시 또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교과 전형은 역시 1.5 이내에 나와야 된다. 자, 종합은요, 좀 더 괜찮습니다. 비교적. 2점대도 좀 눈에 띕니다. 자, 수의대입니다. 수의대는 건국대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 국립대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대와 건국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 국립대입니다. 자, 점수대 역시 수능 최저가 비교적 낮다 보니까 1점대 초중반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종합전형 그래도 교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점수 좀 내려와 있습니다. 건국대가 2.24인데 건국대가 낮은 이유는 수의대를 가고 싶은 그래도 학생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비교과가 탄탄한 학생들의 점수라는 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별 관심 학과의 입결은요, 제가 다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70% 등급 컷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들어가셔서 대입정보센터, 그리고 대학별 입시정보, 그리고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를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은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인별로 찾아보기. 자, 제가 지금까지는 수시를 말씀드렸다면 좀 정시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백분위 합입니다. 백분위 합은 당연히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국어, 수학, 탐구입니다. 영어는 없으니까. 탐구도요, 2과목이잖아요. 자, 그 평균 내야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탐구의 평균 100분위를 합해서 300점이 만점인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대략적인 참고 라인입니다. 혹시 보시면 의대가 시작하고 끝날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치대가 나타납니다. 물론 겹치는 구간에, 즉 서울대, 경희대, 치대 정도는 역시 높은 의대와 겹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치대가 끝나갈 즈음부터 한의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의대가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한의대가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또 수의대가 나오고요. 약대가 레인지가 매우 큽니다. 전체적으로 한의대와 수의대까지 커버하는 정도의 점수 레인지가 바로 약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오른쪽에 이쪽이 바로 자, 스카이 주요 대학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것은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100분위 합이기 때문에 실제 25학년도 시험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는 또 그 상황으로 가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대학을 100분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로만 갈 수도 있고 100분위로만 갈 수도 있고 또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혼합 형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구분을 내서요. 네, 국수탐의 100분위를 이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을 때 100분위 이거랑 또 달라요. 네, 그것도 다르니까 또 감안하셔서 보셔야 되겠고요. 될 수 있으면 평가원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6평과 9평은 또 다릅니다. 왜? 6평은 N수생이 다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네, 그런 점들도 있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연계의 100분위 라인들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계 점수 라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단순한 100분위 합으로 보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요. 즉 수학이 중요할 수도 있고 국어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수학이 중요하면 수학에서의 반영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유리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을 위한 과목 선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을 위한 과목 선택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표준 점수가 유리한 과목. 자, 두 번째,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학습량 안배를 고려해야 됩니다.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일수록 아무래도 어려운 과목이 많아요. 어려운 과목만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 중에는 언어와 매체가 어려워요. 수학은 미적분이 가장 어려워요. 자, 점수가 유리하다고 해서 그 두 과목을 택하는 순간 점수 따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또는 학습량 안배의 어떤 비율 정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 표준 점수가 이왕이면 유리하면 좋지만 중요한 건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되고 학습량을 고려해서 최적화된 학습의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연결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바로 뭐냐면요, 작년도 수능 결과입니다. 자,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국어를 응시, 자, 응시자입니다. 응시자. 전국적으로 국어의 응시자 비율이 어떻냐? 화법과 작문의 비율이 59.8%입니다. 언어와 매체가 40.2%예요. 자, 이 비율도요, 작년이 3년차 선택형 수능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1년차 때는 언어와 매체의 응시자가 30%였어요. 2년 차에는요, 약 35%였습니다. 작년에 24학년도에는요, 약 40%까지로 지금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좀 더 늘어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문과 자연을 구분해서 보면 또 이게 또 다른 모양을 보입니다. 자, 먼저 인문의 기준은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탐 두 과목을 응시한 학생이거나 아니면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응시한 학생으로 제가 편의상 구분했습니다. 왜 이걸 제 기준으로 정했냐면요, 작년까지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응시했을 때는 서울상위 자연계학과에 지원하는데 제약이 좀 있어요. 물론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사탐 두 과목을 보고도 지원할 수 있는 자연계 학생들이 있지만 제 편의상 이렇게 나눈 점이 있으니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문계 학생들은 대체로 화작 선택자가 전국 비율보다 높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은요, 언매 선택자가 전국 비율보다 높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면 앞 페이지 내용에 좀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표준 점수가 유리한 과목에 더 적극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학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좀 더 유리한, 수학의 점수를 따는데 부담이 없는 친구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언매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확통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인문계 학생들은요, 그 확통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21학년도까지는 문과, 이과의 구분이 명확해서 나형에서도 1등급 인원이 가형보다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의 교차 지원에 그런 간섭이 없었어요. 그런데 22학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각 선택 과목은 있지만 점수는 한 줄 서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문계 학생들이 대부분 확통 선택하는데도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서 공격적으로 언매를 선택하기가 힘들어서 그게 통계적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화작 선택자가 좀 더 많습니다. 자, 24학년도에 이 표준 점수 그리고 등급 컷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최고 표점은요, 언어와 매체 작년에 어려웠잖아요. 150점이었어요. 화법과 작문은 146점으로 4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맞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4점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화법과 작문으로 물론 선택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나 화작으로 100점 맞았는데 언매에 비해 4점 모자라잖아. 나 너무 억울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작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학생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학습량 안배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에 어떤 유리함도 있을 수는 있다. 네, 그것까지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표준 점수로만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자, 등급 컷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 공통 선택의 경우 공통 선택의 틀린 개수가, 틀린 점수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등급 컷의 점수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84점을 받아도 공통에서 더 틀렸는지 선택에서 더 틀렸는지에 따라서 그 84점이 1등급일 수도 있고 2등급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점수로 보시면 화작이 88점을 받아야 1등급이었고 언매는 84점 정도 받아야 1등급이었습니다. 그 말은 언매가 시험이 좀 더 선택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어드밴티지가 생기는데 좀 더 어려운 과목 선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4점이 낮아도 똑같은 표준 점수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등급 컷, 3등급 컷도 마찬가지죠. 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자료를 제가 좀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 대성마인맥에서 표본조사를 했을 때 1등급, 2등급, 즉 각 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위에 있는 23학년도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겠죠. 약 35%의 언매 선택자였는데 1등급을 86%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했죠. 자, 작년에는 약 72%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등급을 보시면 23학년도에서는 35%의 언매 선택자가 2등급을 63%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40%의 언매 선택자가 약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유율. 자, 표본 조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 이야기 해볼까요? 수학. 네. 수학은 자연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합니다. 88.7%입니다. 자, 기하 선택자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있지만 기하 선택자는 나중에 이제 막 논술을 준비하는데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요. 표준 점수에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은 비교적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1년차, 2년차, 3년차 이거 추이만 보더라도 점점점 기하 선택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이요. 확통이 역대급으로 적었어요. 45%입니다. 예전에는요. 문과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 나형이 몇 %였냐면 약 67% 정도였어요. 수학 나형을 계승한 확통이 물론 똑같다고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응시자 기준입니다.
그럼 예전에 순수한 인문계는 대략 몇 퍼센트였냐? 예전에는 사탐 기준으로 보시면요. 약 55%, 전국 수험생의 55%가 문과 학생 정도로 지금 간주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확통 선택자가 45%까지 줄었다. 매우 큰 비율입니다. 그죠? 네. 미적분이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작년에 51%였습니다. 자, 보시면 자연계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적 88.7% 선택했고요. 인문계 학생들 중에 극상위권은 미적분 선택한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확통을 선택합니다. 인문계는 86.5% 선택했습니다. 자, 작년에 초급표점 보시면 좀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한 총 9번의 시험 중에 100점, 100점, 100점을 비교해 봤을 때 표점 이렇게까지 벌어진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 미적분은 100점이 148점이었고요. 확통은 137점으로 무려 11점 정도 벌어졌었습니다. 아마 25학년도에는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역시 등급에 해당하는 컷 점수, 원점수들입니다. 미적은 약 84점에서 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통 기준으로 93점 정도에서 1등급 컷이었습니다. 기하는 중간으로 약 88점 정도입니다. 역시 점유율 추정치입니다. 전국에 반 정도 되는 확통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학년도 약 7% 1등급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불리했어요. 그래서 약 3% 정도 확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자연계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적이 23학년도에는 88%, 작년 24학년도에는 94%입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2등급, 3등급, 4등급 모두 미적 선택자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입시는 자연계 학생들, 미적분 선택하는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이 좀 유리한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 확통을 선택하더라도 점수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등급이 높으면요. 이 좁은 인문계들만 봤을 때 교차 지원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 좁은 틈에서 살아남으면 매우 경쟁력이 높음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수학 점수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 가능한 학습 습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의 수험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자, 신학기를 맞이해서 좀 준비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 세 가지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현 가능한 플래너를 좀 작성해 주세요. 계획만 너무 앞서다 보면요, 결국 며칠 못 가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동안의 경험들 많기 때문에 자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실현 가능한 플래너를 작성해 달라.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 학습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방해가 되는 핸드폰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차단해 주셔야 되고요. 밤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게 결국 수험생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80 더하기 20의 비율을 유지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제가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 분류가 다 다를 겁니다. 수시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정시에 집중하려고 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정시 파이터야 라고 외치면서 수시는 아예 신경 쓰지 않으면서 정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체도 시기별로 쭉 장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이 표가 아니라 이러한 느낌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 정리를 해주셔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꿈이 뭔지, 어느 학교가 목표인지부터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요,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학습적인 부분을 각 영역별로 꼭 나눠 주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 안 하는 고3 수험생들 많아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영어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1대1 대1은 아니어도 꼭 양이 정해져야 되고요. 이것도 제가
자, 2칸씩 지금 이게 정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밑에는 약간 교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어를 내가 약 5월까지 실전 개념을 끝내서 아쉽지만 실전 개념을 끝내고 6평 모의고사를 봐야 되겠다. 자, 6평을 봤더니 내 약점이 이러이런 게 노출됐구나 해서 여름방학 전까지는 5개념을 잡고 약점,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여름방학이 되면 그래, 이제는 수시를 위한 학생부가 마무리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이제부터는 실전 개념을 활용한 내 취약한 부분 다 커버가 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커리적인 부분이 윗줄에 있으면 되고요. 아래는 구체적인 미션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일 수도 있고, 인강일 수도 있고, 현강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나만의 학습 황금비 80 플러스 20을 찾아라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요. 자, 여기 적어드린 건 예예요. 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흔히들 수험생들이 실수하는 게 많은 게 바로 뭐냐면 지구과학을 하느라고 점수를 쫙 끌어올렸더니 다른 걸 안 해. 그래서 지구과학 됐다 싶어서 지구과학 안 하고 생명을 했더니 또 생명 올라갔는데 또 지구과학 계속 시소만 타고 이렇게 시행착오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런 게 뭐냐면, 자, 윗줄을 보세요. 장기적인 계획은 뭐냐면 1년 동안의 학습량을 정하는 거예요. 또는 1년이 아니어도 좋아요. 나름대로 텀을 정합니다. 6평 볼 때까지, 여름방학 때까지 그러한 양이 아마 황금비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라고 하면 수학을 40% 줬네요. 자, 합쳐보세요. 15, 45, 10 더하면 80이죠. 즉 내가 가용할 수 있는 100%의 시간, 에너지 중에 80%를 나에 맞는 황금비로 정해보세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건 하나의 예라고 있습니다. 수학을 40%, 국어를 15 정도, 영어 안 하면 안 돼요. 5 정도. 그러니까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탐구가 2개가 있으니까 탐탐은 10 이렇게 정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것은 단기적인 완성을 계획을 짜라는 겁니다. 자,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일주일 또는 2주 이내에 끝내라.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했는데 어떤 단원을 천천히 나눠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한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자기가 실력이 늘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3월 둘째 주까지는 이걸 해야지, 3월 넷째 주까지는 이런 걸 해야지 라고 해서 어떤 단원을 끝낼 수도 있고 테마를 끝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수학을 좀 더 많이 하는 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내가 40%를 공부를 하는데 그 기간에는 수학을 20%를 더 집중한대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수학이? 60%나 되잖아요. 단,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면 수학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최소한의 방어가 되는 황금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황금비를 할 때 학습량은요, 하루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이 사이클이 하루하루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가장 쉬운 사이클은 언제예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7일 동안의 이 학습 가능한 시간들을 쫙 정리를 해서요, 이 비율을 80과 20, 다시 80을 여러분의 최적화된 황금비로 나누시고 나머지 20은 필요에 따라서는 기획을 하는 게 2과목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편하게 여러분 맡기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단기적으로 1주 또는 2주 안에 끝내는 방식을 취하면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현장에서 교직과 학원에서 제가 경험했던 교과 선생님으로서 담임 선생님으로 써먹었던 방법이었고 충분히 입증했던 내용들을 팁으로 드립니다. 자, 학습 계획은 30분 이내로 작성한다. 자, 이것도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오늘 등교하면서 내가 오늘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마음가짐은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오늘 3시간 해야지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매우 타이트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단위로 짜투리 시간 계획을 다 잡는 게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10분짜리도 좋습니다. 10분짜리. 무슨 말이냐면 쉬는 시간들 있죠. 쉬는 시간에 내가 국어 2지문 풀어야지. 2교시 끝나고 또 국어 2지문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짜투리 10분, 10분 단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30분 이내 정도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수학 30분하고 과학 30분 이런 거 아니에요. 수학을 필요하면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단 그 느낌이 있다는 거죠. 아, 30분까지는 여기까지 끝내야지. 30분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한, 그래서 미션 성공을 높이는 이 텀을 30분 이내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드립니다.